네,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과 목요일 정규 방송이 있는데요. 월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유, 너무 덥죠. 진짜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땀을 엄청 흘리고 왔는데요. 아무튼 다들 염천에 건강 챙기시고요. 김현성과 호의호사들이 지난주 그 목요일 날 드디어 1000명을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고 지금 뭐 1200명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1000명 돌파하니까 뭐 속도가 그냥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냥 경주마 달리시지 쭉 달려갈 생각입니다. 1000명 이후에 월요일 지금 민주집권 플랜 조금 형식을 좀 바꿔봤는데요. 코너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일명 다크호스, 민주집권의 다크호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민주집권을 위해서 내년에 총선을 승리하고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까지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민주당의 혁신과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다크호스, 민주집권의 다크호스 소개하기로 했고요. 여러분들 다크호스는 아시다시피 혹시 뭐 준비된 거 있나요? 다크호스와 관련돼서 우리 잠깐 찾아서 제가 보여드린 게 있죠. 경마에서 이야기된 거거든요. 경마에서 조금 정보가 안 알려진 일종의 복병, 그리고 이제 그게 좀 확장되다 보니까 이 선거나 운동 경기 등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힘이나 실력을 가진 후보자 그리고 선수, 이걸 이제 다크호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안 알려진 말이 일종의 우승을 하거나 어떤 상위권에 드는 뭐 이런 건데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그 다크호스의 첫 번째 1호 다크호스, 이 구자필 처음 들어보시죠? 예, 구자필 본부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어제도 그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보령 머드 축제 하고 있는데요. 네. 보령에서 지금 올라왔고요. 네. 경기도에서 일자리 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자필 그 본부장 네이버 검색 그 화면도 있지 않아요? 네이버에 검색되신 분이잖아요. 털프가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셨네. 구자필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털프가이님. 네. 그다음 인사이트 TV.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이트 TV에서 동시 송출하고 있죠. 인사이트 TV의 강민수 대표 이따 잠깐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홍혜님, 아콩알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름꽃님, 스패너님이시네요. 홍혜님 반갑습니다. 혹시 뭐 링크 가능한가요? 구자필이라고 검색해 보면 링크 이게 검색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검색해서 링크를 좀 드렸었는데, 저거 맞죠 본인이? 예, 제가 맞습니다. 1971년생. 그렇습니다. 충남 보령 출신. 네, 보령 출신이고. 보령 출신. 네, 아주대학교 지금 학력이 박사과정, 뭐 행정학 박사. 예, 지금 그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렵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는 어디 나왔어요? 학부는 제가 경기대학교 영문과를 경기대학교 영문과. 네. 그 유명한 학교 아니에요? 경기대는 좀 유명한데요. 요즘에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가 뭐 서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경기도에서는 경기대가 제일 좋다. 아니 뭐 그런 얘기 있죠. 지금 영부인을 배설한 학교잖아요. 그렇죠. 영부인이 나온 네. 이렇게 명품명의 그렇습니다. 귀신신. 네. 명품을 좋아하는 뭐 김명신 영부인이 그렇죠. 다녔던 학교 아닌가요? 네. 제 기억에는 네. 학부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당시에 어디 뭐 한계령 휴게소인지 어디 휴게소집 딸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좀 있었고. 당시에도 무슨 휴게소집 따로 들었다. 그때 저희 이제 학생회관하고 미대가 있었던 예. 그 예체능대가 가까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조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가 들어왔다. 그리고 한 4학년 때쯤이었나 뭐 흰색 각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그 몇몇 친구들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사는 집의 딸이었네요. 일종의.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네. 지금 경기도에서 학생회장 하지 않았어요? 경기도에서 94년도에 네, 94년도에. 경기대 총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또 나름 이 다코스지만 나름 되게 굉장히 알려진 분이시겠네요. 경기대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시네. 앞으로 더 유명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광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김명신과 좀 이렇게 그래도 학교를 같이 다니고 좀 특수관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알고 지냈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름은 얼굴을 본 적은 들어봤는데 없고 제 기억에 학생회관 앞에서 뭔가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거나 그럼 플랜카드를 쓸 그때 때 김명신은 운동권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요? 미대에 다녔던 분들 몇 분이서 와서 네. 현수막도 좀 써주기도 했고 네. 근데 그 그룹에 있었는지는 확인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 의하면 김명신의 고등학교 뭐 중학교 졸업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교 졸업사진 이 편천사가 있잖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실제 학교 때 봤던 그 기억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뭐 사실 다른 사람이에요. 아주 다른 제가 사람이다. 봤던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네. 그 졸업 앨범도 봤고 네. 그리고 졸업 작품전을 보통 하는데 졸업 작품전에 나오는 그 사진 네, 보니까 네. 지금하고는 너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럼 대학 때까지도 김명신이라고 쓴 거네요. 그렇죠? 졸업 앨범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대학까지 김명신.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동창회보 뭐 네, 이런 네. 그 이제 책자에 보면 김명신이라고 나와 있고 네. 주소가 뭐 남양주 화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다음 뭐 잠깐 그 네이버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성남시 네. 보니까 성남시청의 자치행정조정관, 그 다음에 경기도청의 이거 뭐 네이버에 등록할 때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제가 등록했습니다. 최근에 이거 등록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다 뭐 증빙하고 네, 그러지 증빙하는 않습니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쵸? 예. 이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또 많지 않아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하던데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데 네이버 다음에 검색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잘하셨네. 지금 보니까 2017년에 성남시청의 자치행정조정관, 2018년에 경기도청 민관정치조정관, 주로 조정관을 많이 하셨네. 조정이 저게 이제 네. 그 사실은 갈등 조정관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갈등이라는 말을 지금은 저기다 이제 적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사실 그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네. 또 뭐 여러 사람들끼리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배 있잖아요. 조정이 배 이건 아니죠? 이제 죄송합니다. 그 조정은 아니고 더워갖고 제가. 이게 뭔가 이해 당사자들끼리 네네. 상황들이 다른 그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네. 그 조정하고 중재하고 네. 또 그분들 이제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그 민원인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잘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그 성남과 경기도에서 그런 조정을 하면서 했던 뭐 좀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는 사례 같은 거 좀 감동적이었으면 좋겠다. 감동은 아니지만 사실 어찌 보면 그 집단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뭔가 울분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네, 뭐 네. 이런 분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네. 그러시군요 해서 잘 들어줍니다. 어. 그래야 일단 잘 들어주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공무원은 네. 일단 그분들이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지거든요. 일단 그래서, 들어주자. 네, 그렇죠. 잘 듣고 잘 듣고. 실제 그분들이 원하는 네. 지점이 뭔지를 봐서 네.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 이런 부분들하고 좀 매칭을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와 연결을 해서 네. 뭐 실무자분들과 뭐 면담도 하고 네. 또 때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요소들을 잡아서 간담회를 만들어주고 또 이걸 가지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좀 뭐 좀 사례 같은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사례는 성남 이런 어려운 뭐 이걸 내가 조정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기사가 있는지는 네, 지금 기사 한번 모르겠는데 찾아주시죠, 아마 이천에 이천에. 축분 처리장이 하나 들어오는데 네. 실제 그 당시에는
충청북도에서 축분 처리장을 만드는데 축분. 네. 그러니까 축산 뭐 축산 분뇨 처리죠. 같은 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북도인데 경기도 이천시에 총곡리라고 있어요. 그 총곡리하고 너무 근접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시설들을 들어오는 걸 좀 이렇게 반대하겠네요. 그쵸? 지역 분들은 상당히 반대하고 그러니까요. 네. 충북은 어쨌든 네.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의 이제 문제는 뭐냐? 충북은 인구가 밀접하지 않는 좀 떨어진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의 이천시의 총곡리 분들은 아니 왜 우리 집 앞에 이런 축분 처리장이 들어오냐 이런 그래서 것에 그걸 갈등들이 아까 있었죠. 뭐 잘 들어주고 해가지고 잘 해겠다는 거죠. 실제 이제 지금은 충북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갈등이 많아서 총곡리 주민들이 충북 그 군청까지 가서 예. 이제 뭐 음성군청이죠. 예, 음성군청 예. 가서 막 데모도 하고 예. 뭐 머리띠 두르고 우리 동네 똥 공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아.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이제 저희가 검색 이제 되나 가서, 보네요. 네, 그게. 가서 이제 뭐 이제 협의회도 하고 그분들 마을에 간에 모여서 이제 그런 분노를 좀 삭혀드리고 대신 그 당시에 이제 원주 지역 환경청에 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 목소리 좀 들어달라. 그리고 국민권익위까지 저희가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 좀 해달라라고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 빨리빨리 정도로만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네. 갈등 조정의 전문가고 이 갈등 조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뭐 1차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잘 듣게 생기셨어요. 아, 굉장히. 그래요? 아니 제가 좀 귀는 옆에서 별로 안 보는데 큰데. 네. 잘 들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실 것 같은.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앞으로도. 아주 네. 부자필 지금 갈등 조정의 전문가인데 지금 보면 네. 성남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게 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랑 같은 시기에 겹쳐요. 뭐 그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잘 알아요? 아 그러니까 모르진 뭐 않습니다. 속에는 뭐 이재명의 숨은 복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처음 인연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실제 저는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님으로 당선이 됐을 때 네. 첫 해에 아마 여러분도 아이고 저 사진이 나오는데 저 저거는 되게 아마 되게 젊으실 때네. 저 때도 네, 한 6년 전, 7년 전 된 것 같은데. 6년 전이요? 그때 성남시장 때인가요? 시장을 이재명 하셨었고 시장? 네. 저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성남지검 앞에 네. 그 출두를 하셔서 네. 얘기를 하셨고 그때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출두하고 나섭니까? 출두하기 전입니까? 그러니까 출두를 오전에 했다가 오전에 했다가 지금도 이제 저기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불러서 아니 옆에 앉으라고 조사 받고 나서 그렇죠 식사하러 갔다. 이제 조사 받다라면서 네.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말도 많이 하고 막 밥 신경도 먹으러 많이 쓰고. 갔는데 옆에 이제 앉으라고 해가지고 저 옆에 앉았던. 그러면 조정관은 갈등 그때는 시민이었죠.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이었을 때. 그때는 시민이었고 그러고 나서 저 이제 때보다 지금이 젊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때 되게 고생 많이 하신 저 널 때는 제가 실제 현장에서 좀 일을 하고 이제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할 때라 얼굴도 좀 많이 좀 검했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기 식당 앞에 있는 걸 보고 어이 구자필 씨 그래요?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제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자필 씨 앞에 와서 앉아 이렇게 했었죠. 자필 씨 일로 오세요. 네.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 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높은 사람 모셔보면 저렇게 쉽지 않은데. 되게 뭐 그냥 운이 그래.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눈에 이렇게 딱 서로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도 이쪽으로 오라고.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었는데 뭐 일로 와서 앉으라고. 그러면 해가지고. 이게 성남 지금 지검 앞에 있는 식당인가요? 무슨 식당이에요? 지검 앞에 아마 금광동에 있는 식당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첫 그런 건가요, 일종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는 아니고. 처음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이제 운중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운중동에서 제가 거기가 이제 신도시였는데 네. 제가 통장을 했어요. 통장. 운중동의 통장. 네, 그래서 통장을 하다가 이제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항상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 다른 지자체장들과는 좀 다르다. 네. 뭔가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아까 이제 갈등 조정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 그 운중동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그 입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반대하는 맨 앞에 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때 인연이 돼서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도 물류단지의 어떤 필요성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필요하지만 주거 지역에서 너무 근접하고 또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들이 좀 너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재명 시장님이 그 경기도에서 이제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강하게 좀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인연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했었고. 그럼 그 인연으로 갈등 조정관까지 이제 가신 거네요, 일종의. 뭐 따로 뭐 어떻게 보면 갈등 그렇죠. 조정과 네, 관련 네. 협상이니 갈등 조정관 같은 것을 뭐 따로 배운 건 아니시고 뭐 실제 그런 일들에 대한 거는 이제 공직에 들어온 이후에 제가 다시 행정학을 공부를 하고 갈등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민관 협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 예. 좀 더 내용적으로 많이 그 추후에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 지사 그리고 일자리 본부장 네네. 그리고 대선 때도 뭐 하신 거 아니에요? 2017년도 대선 때는 제가 이제 여의도 캠프에서 경성 네. 캠프에서 청소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고 청소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 이제 정식 후보가 되셔. 2017년 때는 후보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예, 문재인, 그렇죠. 예,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 대통령이 네. 후보가 됐던 네네네. 때고 그러면 2012년 실제 후보가 되셨던 2022년 22년 작년에. 선거 때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22년 초에는 네. 조직본부의 팀장으로 조직본부 경기도의 김용 본부장 네네, 아닌가요? 김용 본부장님이 같이 일을 했고요. 당시에는 제가 경기도에서 근무한 이후였기 때문에 네.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 캠프를 잘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하는 또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연락들을 많이 하는 조직본부의 팀장이었습니다. 조직본부. 그러면 김용의 오른팔, 이재명의 엄지손가락 뭐 이 정도 되나요? 글쎄요. 아니, 오른팔은 아닌 어때요? 것 같고. 김용 지금 부원장의 오른팔, 그렇죠? 굳이 따지면. 뭐 오른팔 왼팔 뭐 그리고 다 이렇게 이재명 지금 대표의 새끼손가락?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네. 뭐참 좋아하는 분들이고 또 우리 이 사회에서 정말 사회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네. 좀 많이 좀 통하게 하는 데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 함께 해왔던 시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생각보다 그러면 이재명 저 진짜 맞지 민주집권 저 띄워넣으세요. 얘기 좋은데 이거 자막 좀 띄워놔봐. 민주집권의 다코스, 이재명의 숨은 복심 구자필. 이거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다크호스가 마음에 드네요. 사실 얼굴이 좀 시커멓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보시기에 약간 이게 그 백재권 씨가 봤으면 약간 그래요? 말상이라고 말상? 했어요. 동물 관상가인 동물 관상. 백재권 씨가 네. 봤으면 약간 말상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 이 말상들이 제가 그냥 백재권은 아니지만 그냥 말의 습성을 보면 막 치 달리고 예. 추진력이 좋잖아요. 뭐 열심히 뛰어다니죠.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구자필 지금 본부장은 굉장히 추진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뭐 어쨌든 뭔 일이 있으면 예. 하나부터 열까지 좀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그러니까요.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달려갈 때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17년부터 공직에 있으면서 선거까지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이게 뭔가 신임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에서 신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 정치에서의 보좌관과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윗사람의 어떤 약간 정서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한다는 건 굉장히 이 구자필 본부장이 굉장히 뭔가 있다. 덥네요. 너무 띄워주시면 떨어집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아무튼 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모시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 한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에피소드 이재명한테 나는 이래서 그런 게 하나씩 있거든요. 저도 그 박원순한테 네네. 6년을 그리고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있는데 일종의 약간 이 뽕 같은 거 맞아요. 일종의 국뽕이지만 이 명뽕 같은 거가 명뽕. 있어요. 이 명뽕 이게 이재명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뭐예요? 이재명의 매력은 뭡니까? 뭐 끊임없이 이제 확인하고 끊임없이 또 확인하고. 내용을 또 지치네 갑자기. 체크해보고 좋은 거 사실 맞아요?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사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고요. 그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뭐 이렇게
거침없이 뭔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그냥 뭐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어떤 일을 할 때는 끊임없이 확인해보고 이게 심도 깊게 토론도 해보고 참모들하고 의견들을 다 숙고를 한 다음에 추진할 때는 아주 정광석가처럼 열심히 이렇게 바로 하는 거고 뭐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일을 추진을 할 때 항상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그런 습성이 좀 있었고요. 한 번은 그 시장님께서 이제 제가 보고를 들어갔을 때 아이 구비서관은 언제까지 내 밑에서 일할 거야? 실력을 키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해준 얘기를 적이 해요? 있어요. 네. 구비서관은 네. 언제까지 밑에서 얘기할 거야?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충격을 좀 받기도 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네.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실력을 키워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뭐 저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네트워크도 열심히 넓히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를 사실 네.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많이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정말 그때는 좀 아주 날카롭게 얘기를 하셨고 네. 한 번은 또 엄청 또 혼이 난 적도 있고. 아 그래요? 저 혼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까지 혼나봤다 내가. 아니 뭐 그 모든 그 이제 모시는 분들 입장에서 맞아요. 저도 엄청 혼났어요. 흔히 사실. 얘기하는 액바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맞아요. 좀 스트레스가 받거나 할 때 네. 뭔가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럴 때 이제 그걸 또 잘 들어야죠. 그래서 그렇죠. 잘 듣고 뭐 일정이 좀 꼬였다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지 뭐 계속 전화로 또 이렇게 꾸짖고 뭐 그런 적들이 좀 있긴 합니다. 저는 막 그때 그랬어요. 김현성 씨가 시장이네. 김현성 씨가 시장에 이러다니까 나한테 땀이 막 뒤에서 막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김현성 씨가 시장이야? 아니 봤더니 김현성 씨 혼자 다 하네. 막 이렇게 막. 와, 그럼 진짜 막 엄청 당황스럽죠. 네, 당황스럽죠. 열심히 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그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뭐 그 헤쳐나오셨고. 맷집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런 말 네, 듣고 맷집 좋으신 거죠. 그럼, 네. 아니 우리 구자필 본부장이 맷집이 좋은 거예요. 아 제가요? 제가 이게 비서보좌관 이렇게 하려면 맷집이 좋아야 된다니까. 저도 맷집 뭐 그냥 아니 옆에서 저는 그럴 때 그랬어요. 아니 시장님이 너 혼낸 거야. 너 지금 잘해. 난 근데 그게 혼낸 건지를 몰랐어요 사실. 이게 혼낸 건가? 시장님이 레이저 쏜 거야 그러면? 에? 그런 걸 다 마음에 두고 저기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흘러가다 보면 네. 또 그게 또 자양분이 돼서 맞아요. 또 성장하는 맞아요. 또 자양분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적당히 그냥 적당히 무신경해야 된다. 비서 보장을 하려면 너무 예민하면 절대 못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아무튼 굉장히 적당히 이렇게 무신경하는 이게 둔하다. 둔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죠. 이병철이 그 누구냐 거기 삼성의 거기 무슨 기념관에다가 이 세자가 걸려 있다잖아요. 아 네? 그래요. 운, 둔, 둔, 근. 운, 운이 있어야 되고 네. 둔해야 되고 근본이 있어야 된다. 근본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공한다. 거기 보면 둔이 있어요. 둔이 적당히 둔해야 된다. 너무 예민하고 너무 막 이렇게 부하 내동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예. 저는 이게 경제나 정치나 약간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서 뭐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좀. 예. 우리 근데 저는 좀 둔하긴 해요. 그래요. 우직 둔하고, 우직하단 말이겠죠. 뭐 그러면서 또 꼭 해야 될 일들은 꼭 찾아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편이죠. 이제 보령 이제 우리 박유진 씨 네. 오셔갖고 지금 열심히 오셨습니까? 공부하고 네. 있는데 네. 모시기 전에 네. 마지막 할 얘기는 해야죠, 그래요. 네. 우리 보령 서천에 네. 출마를 결심하셨어요? 보령 서천이 저희 민주당이 한 번도 그 네. 국회의원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사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치 신인이지만 네. 그 민주당의 험지인 보령 서천으로 이제 정한 이유는 네. 민주당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곳이더라도 더 열심히 싸우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계시는 나소열 위원장님께서 오랜 동안 열심히 그 지역을 갖고 오셨는데 네. 제가 가서 경선 흥행도 하고 또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꼭 상대 후보인 상대방을 꼭 이겨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출마를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네. 기사도 벌써 많이 나왔네요. 기사 준비된 후보네. 잠깐만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와 22대 총선 레이스 스타트 보령 서천 친이계 구자필 등판 눈길. 야, 뭐 이게 되게
사진도 엄청 신경 이미 준비된 후보시네. 아니 뭐 저 의견은 네. 사실 저 기사를 써준 분이 잘 써준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한 번도 경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뭐 12년간 그 나소열 위원장님께서 이제 열심히 또 하셨지만 그 지역의 어떤 이제 복합 선거구가 갖고 있는 좀 안타까운 점이 네. 인구의 그 밀도에 따라서 네. 뭐 이렇게 좀 결정이 좀 나는데 네, 그게 예.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예. 네, 네, 네. 지금 보령하고 서천, 보령이 인구가 많습니까? 서천이 인구가 많습니까? 보령이 약 한 9만 6천 정도, 서천이 한 4만 9천 정도라서 보령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일단 보령 출신이 좀 유리하긴 하겠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 네. 오셔갖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 2부 또 알겠습니다. 우리 쪽에 구자필 다코스의 이슈 현안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이 압박 면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그런 하겠습니다. 겁니까? 저 모르고 왔는데. 예, 원래 뭐 다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박유진 시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자, 뭐 영상 하나 없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그냥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예. 오늘 진짜 날씨 너무 더웠죠. 와. 와, 전 주말에 일요일 날 여러분들 진짜 이게 영상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일요일 날 우리 박유진 시의원이 저랑 같이 포항에 가갖고 그 더운데 혼자 그 사자우를 한 10분 떠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 아, 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8분 있더라고요. 8분. 이, 너무 맺힌 게 많아가지고. 근데 진짜 다들 진짜 서울시장감이다. 응? 10년 후에 서울시장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 혹시 뭐 포항에 가신 뭐 혹시 잠깐 뭐 이유나 뭐 포항에 소회? 예, 다녀오신 소회. 그러니까 이제 포항 간 것이 지금 이제 좌우 중도 다 모여서 네, 윤석열 맞아요. 퇴진을 위해서 맞습니다. 뜻을 함께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변희재 대표가 74년생 저랑 동갑 친구예요. 변희재가 그래서 74년이에요? 그래서 변희재 대표 강윤경 74년생. 예. 이거 변희 대표 74년생이라는 건 밝히면 안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이제 앉은 거 김용민도 73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네. 제일 동안이네. 김용민, 변희재, 박유진 셋 중에 제일 동안이네 나 봤을 때. 강성범 개그맨도 강성범. 그래요? 예. 강성범도 지금 변희재 씨랑 같이 방송하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그 손석희, 노회찬, 박원순 이 이래로 네. 거의 그런 급인데 지금 느낌이. 예, 그래서 박윤이 제일 동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안진걸 선배님이랑 해서 맞습니다. 같이 이제 포항에 모여서 이 포항이 왜 의미가 음. 뜻깊었냐면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경상도 뭐 전라도 이런 얘기할 때 포항 TK 뭐 이런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좀 적은 지역 아닌가 이럴 맞아요.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서 정말 그 뜨거운 시민분들의 반응. 아 진짜 뜨겁더라고요. 저도 갔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가고 행진하고 싶었는데 못 있는 갔어요. 행진하는 길이 휴양지 해변가를 따라서 걸어왔는데 네. 예, 그 이렇게 수영복 차림으로 거기가 영일 때인가요? 예, 영일만 뭐 영일대 영일 때 해수욕장이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예. 해운대보다 훨씬 저는 해운대만큼 좋더라고요. 와 포항 진짜 달리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쵸? 예, 깜짝 포항 달리 놀랐습니다. 봤습니다. 예. 아무튼 서로 두 분 예. 서로 인사 안녕하세요. 아는 사이 되세요? 예, 아유 우리 의원님 참 훌륭하신 분이라서 민주당의 예전부터,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크호스, 네, 히든카드 다크호스. 뭐 무슨 수식어를 맞아요. 붙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경청왕 이런 표현이 딱 예, 저런 건 맞는 것 읽어줘야 돼. 이재용 씨, 김현성님 과거에 공주파 TV에서 MBN 등에서 많이 봤습니다. 참 똑똑하고 훌륭하시더라고요. 똑똑하신 건 맞느냐? 아니 진짜 MBN 때 뭐 좀 그때는 많이 나왔죠 진짜. 네, 그쵸. 예, 종편 많이 나갔습니다. 이승석 꼼지랑님, 구자필 후보님 힘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보령 네. 서천입니다. 아콩알님, 이호 작가님 일본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본 가셨어요 이호 작가님. 이호 작가님 반갑습니다. 진짜 일본까지 가셔서 네 보고 있습니다. 편집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TV 구름꽃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어찌 변희재의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지요? 맞습니다. 이 박유진 시의원. 변희재한테 혼나겠다. 그래서 제가 천기누설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과거 손석희, 노회찬,
박원순의 버금가는 아, 박유진, 그렇구나. 김용민, 변희재. 아, 야. 그 경제평론가 이광수 씨도 74년생. 아, 이광수 이광수. 씨도? 저기 그잘 김광수 아닌가요? 김광수. 김광수. 네, 김광수.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저.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74 트리오 이렇게. 오. 아 그렇구나. 네, 네. 아무튼 제일 동안인 걸로. 아, 이 그러게요. 박유진 시연이 제일 동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구자필 이제 그 후보 본부장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다뤄봐야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그 썸네일 잠깐 보여주실래요? 오늘 썸네일 제가 썸네일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역대급 갈라치기 정권이다. 보통 보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통합 행보를 하잖아요. 내가 진보의 대통령도 아니고 보수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라고 선언하면서 통합적 행보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대통령이. 그래야죠.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급으로 이 갈라치기, 이 갈등의 대통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멀쩡하게 있는 것도 갈라버려요 지금. 예? 멀쩡하게 지금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도 갈랐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제가 보면 후쿠시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아니 근데 국민이 8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국민의 뜻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본인이 무슨 역사적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건 내가 찬성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후쿠시마 오염수 이 사태 이 진전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서 우리 구자필 본부장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한마디로 대실망이고 가까이 또, 예, 예. 네, 네. 한마디로 뭐 대실망이고 또 분노를 또 자아내는 아, 그게 아주 뭐 서령- 그냥 딱 뭐 저희 고향인 네, 보령서천에도 네, 맞아요, 또. 어민들도 많고 네. 또 김양식을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김. 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네. 김을 가지고 뭐 검은 반도체다 이렇게 떠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실제 어민들 또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네. 뭐 한편으로는 어제 저도 머드 축제를 갔는데 지역 분들 중에 몇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이거 방류하면은 머드 축제 하면은 이 머드에 그거 오염된 게 다 묻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고. 모두 보시면 네. 이게 피부 트러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는 아. 거고 또 양식 내지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 좀 쉬쉬하긴 하지만 네. 뭐 횟집 이거 뭐 그거 하면은 회 먹으러 오겠냐 이런 네.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가의 지도자라면 네. 아 이거는 나는 명확하게 반대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국가 간의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마음들을 잘 받아서 아, 이건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보이는 표면은 오염수를 내보내냐 안 내보내냐 이런 차원이지만 네. 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존재하는 세계 실제는 입체인데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는 2차원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을 저희가 어떻게 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존재하는 이 명확한 현실을 제외하고 북한과 소련, 러시아라고 말하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한편, 한국, 미국, 일본은 한편.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한국, 일본 편을 들어야 된다.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동맹을 유지해야 되고 그 생각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되면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그대로 일본 자위대 합동 군사훈련 한국 영해로 자위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독도 이런 문제 지금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사이좋게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체제가 완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갈등 사안들은 차후에 논의하자.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공포의 원인인 그러니까 겁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세계관은 일종의 갈라져 있네요. 네 편 내 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만 네. 내 말을 동의해주는 국민 이게 갈라치기가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세계 세계관이 그냥 그렇게 갈르는 거네. 실제조차도 그러니까 그토록 미국 국회에 가서 자유를 예, 거의 반복을 그런데 했던 실제 윤석열의 이런 어떤 갈라치기 행보가 윤석열한테 어떤 득을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냥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좀 실망스럽고 뭐 심지어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본인들이 누구를 찍었다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지역에서 네, 지역에서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옆에서 만나면은 뭐 정치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 좀 말수가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뭔가 좀 그 기쁨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만 주고 있는 그런 정권이 아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칼럼으로 네. 이제 왕놀이 커튼 뒤에 진실을 살펴봐야 된다. 신진 예, 교수님이죠. 예. 거기에 정말이지 글을 읽으면서도 약간 심쿵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주의자라고 부를 만한 어떤 철학적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례인 거죠. 아니 진짜 얼마 전에 리더십 관련해서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 윤석열의 리더십을 평가한다 했더니 모 교수가 거기서 그러더라고. 리더십으로 평가할 만한 리더십이 없다고. 맞습니다. 리더십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은 이게 어떤 철학이 있고 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구나.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맥락을 갖고 유추할 거리가 없어요. 예. 정말이지 이 정도의 천방지축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난맥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오로지 느껴지는 것은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방향을 가겠다라는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을 딱지를 붙여서 예.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이 설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노조 때문에 안 네. 돼요. 선생님 교권 네. 뭐 때문에 안 돼요. 예. 지금 나라 정책들은 오로지 전 정권 탓, 노조 탓, 시민단체 보조금 탓 이렇게 탓으로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 슬픔의 진짜 원인인 거죠. 유승민 씨가 그랬던데 비겁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난과 관련돼서 총리실이 긴급하게 뭐 조사한 건 좋아요. 뭐 좋다. 근데 전부 다가 이렇게 청주는 부시장이, 충청북도는 부지사가. 그래서 이제 왜 지사하고 시장은 책임을 묻지 않냐 그래. 선출직이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고발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선출직이라서 못하면 고발이라도 해야죠. 그래야 나온 거지.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지도자들은 면책을 주고 그래서 유승민조차도 비겁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무원 사회를라고 가정해 보면 정작 그 수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요? 외국에 아무도 그러니까. 시키지 않은 전쟁 국가에 가서 간다고 상황이 안 바뀌는다.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바로 밀어넣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수해는 벌어지고 오송 참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돌아와서 하는 것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는지를 마치 쥐잡듯이 공무원 사회를 옥죄어 가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일만 보이면서 정작 당사자는 대통령은 오송 참사 분향소 오지도 않았죠. 맞아요. 그러면서 부산에 내려가서 붕장어한테 물리는 이런 일들을 보이고 있으면 애국장어 열사. 그 국민들이 뭐 이런 거. 오죽하면 네. 장어를 애국열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말 그대로 죽음으로 그 장어 장어를 비빔밥에서. 비빔밥에 그 장어를 묻혔는지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못했습니다만 그놈을 이거 좀 해외 토픽감이에요. 장어열사라는 장어열사.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애국장어 너무 기특한 장어였습니다. 자 오늘 그 사실 다코스 이 그 코너에서 이 다코스를 추천하는 보증인 예. 보증인을 한 분씩 이제 이 화상 연결을 해보는 시간인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역시 연기 잘하시네. 잘 몰랐어요, 진짜. 이런 뻔뻔함이 당선시킬 겁니다. 아니, 둔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잘 몰라요. 아무튼 그 보증인으로 구본기 소장 연결. 우리 구씨. 예. 아니에요? 왜? 연결 안 됐어? 애가 자고 있대요.
아무튼 강민수는 뭐 돼요? 강민수 한번 연결할까 그러면 연결한 김에 아이고 자 인사이트 TV의 강민수 소장 왔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 들리나? 이어폰으로 해주셔야 된다는데. 강민수 소장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구자필입니다.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강민수? 안 들린가 봐 강민수 소장이. 잘 안 들리시나 봐.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어차피 영상은 보고 계시니까. 예 들리네요. 됐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뭐 늘 우리랑 동시 송출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네. 저쪽에?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이 방송 사고야. 지금 들리십니까? 예, 저는 잘 들려요. 들려요. 저는 네. 거기가 안 지금 들리는 것 들리세요? 같아. 들리세요? 거기 잘 우리는 들립니다. 들리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네네. 들리세요? 이 영상 중계가 진짜 어려운 기술이죠. 아, 안 돼, 안 그러게요. 돼. 네. 처음에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들리는데? 장비가 더 들리긴 하는데 저쪽이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예, 예. 들린대요. 아무튼, 들린다는데 지금 들려? 이어폰을 끼고 얘기를 하시면 들린대요. 이걸로. 그래? 잠깐만. 네, 다 들립니다. 아니 들려요? 강민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다 들립니다. 좀 할 얘기 하셔보세요 그냥 그러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구자필 박사님 구자필입니다. 아시는 거죠? 아니요, 들려요. 네. 들려. 안경 네. 쓰시니까 훨씬 더 잘생겨 보입니다. 평소보다. 다 들려요. 네.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구자필입니다. 네, 들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녕하냐고 여쭤보잖아요. 네, 들려요. 네네네. 안 되겠어. 일단 다음에 해요. 다음에 하는 걸로. 네, 구 박사님, 다음에. 네, 응원합니다. 네, 살아있는 방송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TV도 아이고, 많이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아니 서로 지금 좀 서로 이게 네, 그게 잘 안 맞은 거죠. 어차피 맞아, 지금 맞아. 서로 각자 얘기를 하고 미리 있으니까. 사전에 조금 좀 해야겠어요. 아니 근데 영상이 처음에는 잘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잘 됐는데 네. 뭘 준비하니까 잘 안 되네.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 옛날 우리 시장님은 그랬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진짜로 우리 시장님 그랬어. 힘 빼고 해라. 뭐든 힘 빼고 해라. 그래야 잘 된다. 너무 긴장하고 너무 열심히 하려 그러면 실수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바로 연결했는데 잘 됐는데 이번에 막 뭐 엄청 막 이어폰도 준비하고 막 뭐 했는데 더 안 되네. 저 첫날이라서 그런가 보죠. 오늘 첫날이라서. 아니 몇 번 네. 했었어요. 그래요? 네. 네. 예, 아무튼 뭐 네. 그래도 뭐 기다리셔 주시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강민수 대표님 다음에 꼭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구자필 다코스 1호 구자필 본부장을 이렇게 보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이게 연결하려고 했던 분들이 처음에 뭐 김남국 의원도 아까 통화를 했는데 있는 거죠. 지금 다른 모임 때문에 네. 통화하기 좀 어렵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황명선 전 논산시장도 인연이 좀 있는 거죠. 뭐 시장님하고는 또 꽤 오래됐고요. 네. 예, 워낙 지역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듬직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많이 힘받는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은영 휴먼 이은영 데이터 소장님. 소장도 지금 이게 사실- 지금 다 연결하려고 시도하려다. 좀 전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이은영 좋습니다. 소장님. 네. 이은영 소장은 어떻게 또 우리 방송도 나오시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출마에 관련된 뭐 저는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첫 출마지만 이은영 소장님은 지난번에도 한번 출마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그 놓쳤던 부분들 뭐 이런 것도 이제 선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선이나 지방선거, 총선에 많이 그 스텝으로 결합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더 깊은 얘기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촛불행동의 구본기 소장도 공동 대표도 연결하려다가 지금 아이를 재우고 지금 있다고. 재우고 있다고. 네. 그건 또 인연이 어떻게 돼? 굉장히 이게 마당발이에요 보면 뭐 민주당에
서로 많은 사실 분들이 연결고리가 없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두루 알고 계시네. 아 뭐 그 잘 모르시는데 네. 저만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어떤 뭐 어떤 거요? 아니 뭐 잘 듣고 한 번 만나면 꼭 답신을 보내드리고 아. 또 전화하고 또 서로 나름 이제 노력을 하시는구나. 소소한 거를 잘 나누는 경청왕. 네, 뭐 그런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소영 소장도 아, 예, 윤 소장님도 잘 알죠. 예. 아니 구자필 나온다니 구자필 박사가 나오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안 돼요 또. 뭐 사람들 몰래 이렇게 조용히 잘 인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을 대체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인맥 관리는 아니고요. 원래 아유, 진정성이 그냥 뭐- 있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열심히 잘 하도록 따뜻하신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자 털푸가이 애국장어 이호TV님 이호TV 죄송해요 이게 아무튼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바른길님 예 아무튼 뭐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예쁜 스타일 인사이트 TV에 늘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오늘도 예쁜 그래요. 스타일 다음에 또 연결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냥 새털처럼 많은 날들이 있고 눈처럼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날들이 있어요. 강민수 대표님 다음에 연결해요. 아무튼 인사이트 TV에 계시는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자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압박 이슈를 좀 털어보는 압박 면접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 갈라치기가 이동관. 이동관. 이제 구관이 동관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임명 강행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네.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기자협회에서 한번 그 여론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기자분들 맞아요. 대상으로. 그래서 얘기했을 때 한 80% 정도의 그 한 1,473명이라고 이제 저 기사에서 봤는데 다들 반대한다. 그리고 네. 오늘도 그랬지만 그 언론을 탄압하기만 하는 뭐 전문성도 전혀 없고 그 어쨌든 그런 분이 방통위를 맡는다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너무나 좀 불행한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 그 일종의 2017년부터 이 방송 기술자, 조작 기술자, 조작 기술자죠. 탄압 기술자 예. 이런 사람을 다시 앉힌다라는 게 제가 뭐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도덕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객관성이고 중립적인 사람도 아니고 왜 임명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가장 큰 우려의 지점이 이게 하나의 일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네, 있다라고 맞아요.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네. 그 전부터 일단 YTN 민영화하고 여러 이제 공영방송을 해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서울시의 TBS 미디어 재단을 아예 이제 내년부터 운영하지 않도록 출연금 그렇죠. TBS 도 출연금을 대표적인. 아예 그러니까 지금 TBS는 정확하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 출연금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을 사실상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수익을 내는 사업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실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지금 하나 남은 33년간 열심히 노력한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인 TBS를 날려버리고 민영화로 넘기겠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시그널로 던진 거냐면 지금 KBS, MBC 하나 공영방송 그리고 하나 준공영방송 이 두 방송국을 우리가 손 보겠다라고 선전포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다들 TBS 다음 단계는 KBS, MBC구나 이 점이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거죠. 이미 KBS는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분리징수. 뭐 그게 분리징수 시작됐죠. 하면 네. 사실상 KBS는 뭐 한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KBS뿐만 아니라 EBS조차도 사실 지금 그 굉장히 뭐 이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파트 경비원 선생님도 뵙고 이제 주택 관리사 분들도 뵙게 됐었는데요. 저한테 너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개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 분리징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말 꼭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런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아파트 주택관리사 또 경비 이 업무를 하는 그동안의 세월 동안 지금 가장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서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뭐 징수를 너무 위한 징수 하소연하더라고요. 비용을 맞습니다. 엄청나게 또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하면 이걸 의무라고 하지 말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 수신료가 이게 의무가 아니면 나중에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의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의무가 되면서 또 이걸 징수해야 되는 또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야. 행정력의 낭비일 뿐더러 지금 이동관의 아주 첫 일성이 네. NHK, 뭐 BBC BBC, 같은 세계적인 세계적인 공영방송을 방송. 네. 아니 우리 KBS가 이미 세계적 공영방송이야 이놈아. 어디서 개수작하고 있어 진짜로. 이건 진짜 개수작이에요. 아니 말이야 방구야. 예를 들면 아니 지금 우리 KBS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이 돼가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으면서 어디서 갑자기 무슨 BBC니 NHK를 갖다 대고 BBC, NHK도 반대하잖아요 지금. 저는 너무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지금 KBS 구성원들 중에 열심히 정말로 국민이 사랑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노동자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꼈을까 싶은 게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작 따로 있는 거죠. 적어도 최소한 100번을 양보해도 이동관의 입에서 들을 말은 아니라고 맞아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동관은 정말로 과거에 MB 정권 때 이 언론 탄압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의 허문도가 있었다라면 그렇죠. 이명박의 이동관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하게 그리고 그 문건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동관 수석이 지시해서 언론 탄압과 관련된 그래서 실제로 행해졌던 일도 있잖아요. YTN 방송을 뭐 어떻게 뭐 이게 방송이 바뀌어 버려요. 방송 뭐 조작하고 방송 내리고 뭐 방송 편성에 관여하고 뭐 블랙리스트 만들어 갖고 출연자 막 출연 못하 나 같은 사람 출연 못해요 방송에는. 진짜 당분간 이동관 체제에서는 저는 공영방송이나 종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우리가 기억하는 MB 시대라는 게 아. 말하자면 부자 되세요라고 말하는 그 구호 하나로 네. 이명박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네. 그 욕망의 결과가 MB 정권의 탄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를 실제로 현실로 느끼게 한 장본인이 이동관인 거예요. 맞습니다. 즉 언론이라는 이 공공 영역을 정권의 사유화한 도구로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걸 앞장서서 보여주고 실천했던 당사자라는 거죠. 아니 건강 공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거기에 또 도덕성도 없어요. 그러게 학폭인 아니, 그 예. 아들 문제도 참 그런데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 뭐 요 지점에서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저희 아들 학교에서 학폭위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중학교 학부모. 학부모였죠. 근데 학폭을 지금 이제 이동관 그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이 사실 다 남아 있고 당시에 서울시 의원들이 다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료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밀고 나가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직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나 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사람이랑 제가 방송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 게 네. 당사자끼리 다 이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근데 되는 여러분 소리죠. 학폭 처리 규칙에 보면 이 당사자끼리 한다 그래서 그게 절차가 중단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끝나지 맞습니다. 않아요. 예, 끝나지 않아요. 예. 그 절차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 그 당시에 당사자끼리 합의된 건 아니에요. 1학년 그렇죠. 때 있었던 예. 일인데 2학년 때까지 진행됐고 이 세 사람이 피해자가 있어요. 그 세 사람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막 모르겠어요. 뭐 진짜 진정성 있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지금 침묵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치 지금 학폭 이슈가 끝난 것처럼
가장 기가 막힌 장면은 또 시의원이시니까 또 그렇죠. 하나고등학교 잘 아시잖아. 예, 가장 기가 막힌 장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언급하면서 불멸의 명언을 남겼죠. 맞아요. 자식은 자식을, 부모의 어. 거울이라고. 이적 이동간의 적은 이동간이다. 이적이. 이적이 똑같이 그 말을 했던 본인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설명할 맞아요. 수 있을지를 아니 나도 말 많이 안 해야 돼. 나중에 이럴 수 있어. 나도 말 안 하려고 많이. 자, 이은영 TV 구저필이라고 그래. 이런 일부러 누나가 지금 일부러 개그 친 거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구저필. 네. 우리 저 이은영 TV 구저필에 대한 이은영 반가운 선배님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꼭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구름꽃님 KBS 자체가 채널 3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부자 되세요. 언론을 이용해 국민을 우민화했다라는 진짜 두 번째 갈라치기가 이동관이다. 그렇죠. 3대 갈라치기를 지금 제가 잠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일종의 윤석열 정권의 3대 갈라치기.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라는 식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세 번째 갈라치기는 그 유명한 외척 구속도로. 저는 외척 구속도로라고 해요. 이 진짜 외척이 바로 하면 외척, 어떻게 됩니까? 외척. 우리 외척. 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외척의 바로 세도 정치. 이거 어떻게 세도. 돼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네. 그 역사에서 배웠던 네. 그 말, 조선 그러니까. 시대에 네. 이 왕조가 타락하고 망했던 가장 큰 말이 외척의 개입.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도 정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외척이 바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무속 신앙과의 결탁이거든요. 무속. 그렇지. 네. 아니, 무속의 어떻게- 등판. 어디가 좋다. 뭐. 이런 데자뷰가 또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국사 교과서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과정 주관식으로 서술하고 막 이랬었던 것을 그러니까 2023년에 다음 중 왕조 말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을 그러니까 2023년에 이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이 외척의 바로. 이게 실화인가 세도 싶은 정치. 거죠. 이거 맞아, 실화인 맞아. 거죠. 무속 신앙의 결합. 지금 예. 양평 김씨가 완전히 지금 바로 했다잖아요. 양평 김씨. 양평 김씨? 양평 김씨 몰라요? 양평 김씨. 김건희 김씨가 양평 김씨라잖아요. 건희 지금 로- 양평 건희 로드? 김씨의 네. 세도 정치가 지금 아주 바로 됐다라는 건데, 자, 아니 멀쩡한 양평 군민을 지금 완전 두 갈래로 갈라놔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 여현정 의원님도 뵙고 최재관 위원장님 하는 걸 보고서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시민 운동이 됐든 이슈화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팁을 좀 하나 드리기도 했고 실제 좀 제가 좀 어처구니 없었던 게 아니 공무원들이 왜 나서서 중립을 지켜야 될 그 공무원들이 내 말이. 앞서서 민주당이 데모하러 먼저 이렇게 하는 갔다며, 거예요. 그 당사 앞에 가가지고 그 군수가 가자고 일반 하니까. 국민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감사도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좀 바로 잡아야 되고 아까 얘기한 그 진실들이 좀 밝혀질 거라고 좀 봅니다. 이번에 이제 허영 국회의원께서 허영, 예, 네. 그 허영 의원님이 정말 알죠. 중요한 발견을 예. 정면 승부를 한 거죠. 네. 어떤 자료가 나온 거냐면 네. 지금 이게 이 질문의 시작은 애당초 원안이 왜 김건희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냐, 그렇죠. 왜 했고 왜 했냐? 누가 했냐가 누가 했냐. 핵심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국토부의 설명 중에 네. 양평 국민들이 원해서 강화 IC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변경안이 나왔던 거다라는 설명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국토부 내규에 뭐라고 써여 있냐? 인터체인지는 네. 최소 15km에서 25km 사이를 거리 안에는 중복될 수 없다는 중복될 수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와 인터체인지의 사이는 최소한 15km에서 25km 정도의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게 국토부 스스로가 정한 내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안에 IC가 없었던 겁니다. 그 거리가 고작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스스로가 그렇게 내규를 만들고 양평 국민이 원화에서 변경을 했다라는 안을 만들려고 급조를 하다 보니 강화 IC를 껴넣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형용 모순을 한 거죠. 인터체인지를 낼 수 있는 기준은 15km에서 25km라는 거리를 둬놓고 스스로 그 규칙을 어겨가면서 강화 IC 인터체인지 안을 변경안으로 넣었다라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거잖아요. 자,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자필 우리 본부장 네. 후보 네. 예, 당선이 됐어요. 보령 서천에서 지금 민주당으로 당선이 돼서 자 지금 이런 사건을 접해서 국토위예요. 국토위. 국토위. 자, 국토위에 네. 지금 원희룡이가 저기 앉아 있어 저기 원희룡이 있어 지금. 지금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딱 한 질문을 몇 가지 할 수 있다.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 당신 정말 그 진실이냐? 어? 진실이냐? 거짓말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 김건희의 땅이 거기 있었는지를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만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네. 진짜 뭐 의원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아직 뭐 넘어야 할 산과 헤엄쳐 가야 될 강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또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국토위 이번에 긴급 현안 질의와 관련돼서 좀 질책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그래도 의원들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허영 의원도 그렇고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의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웠다. 지금 말씀하신 거 세 가지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네. 한준호 의원께서 김건희 일가의 땅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걸 밝혀냈죠. 그렇죠. 네. 이소영 의원이 수변구역 그렇죠. 개발 제한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죠. 밝혀낸 거죠. 허영 의원이 그렇죠. 국토부 스스로 내규를 네. 스스로 어긴 것을 어긴 밝혀낸 거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실을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나온 가장 강력한 우리가 듣고자 했던 이야기. 도대체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느닷없이 왜 백지화를 선언했을까? 그러니까.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시가 보고 있었다라는 있는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뒤에서 찔렀다. 네, 네. 맞아요. 그 누군가를 많은 사람들은 다 유추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아알콩님, 아알콩님 구봉기 소장, 김현성 대표 호의 여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의외로 원래 잘합니다, 알콩님. 의외로라뇨. 의외로는 빼주세요. 구봉기 TV 짜파게티 먹다가 튀어나왔다. 맛있나? 알콩이 아니 시사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일반인 다가기 쉽게 유쾌하게 잘하신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이트 TV의 구름꽃님, 네, 열심히 스패너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고맙고 맞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중요하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양평구는 완전히 그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공공지구 허가를 냈던 과장이 국장이 되자마자 그렇죠. 이 도로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 국장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거의 정치하는 국장인. 징계뿐만 아니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목숨을 내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끝까지 네. 좀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아마 지금 그 이제 고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검찰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할 수 있게 예, 저희도 지금 이 열심히 설명 부탁드릴 것 중에 같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논리적 결함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타는 장난이 아니죠. 예, KDI를 비롯해서 나라가 인정한 가장 전문가 그룹이 집단이 정말 몇 년을 걸쳐서 조사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나온 원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냐? 용역 회사의 급조된 조사 결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급조된 용역 회사의 결과였지만 그 용역에는 용역 회사가 주도가 돼서라도 예타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BC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변경안을 얘기했을 거다. 즉 근데 원안보다 그것도 없었던 원안보다 변경안이 BC값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경안으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맞아요. 용역 회사의 변경안 제안에는 BC값 조사 1년 안에 1년 동안 최근 1년 할수 동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BC값 조사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이 없는 거예요. 변경안이 낫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해왔다는 것. 이걸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근데 있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타당성 조사에서 자기는 적어도 예타에서 준하는
그 기준으로 변경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 설명이 없이 이걸 변경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 유승민의 안은 국회가 결의를 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게 하든가. 그리고 지금 누구냐 장관이 얘기하는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무슨 검증위원회를 국회가 만들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가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다. 국회는 행정부가 해왔던 일과 관련돼서 판단하는 데지 아예 행정의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오늘 유승민이가 제일 야당이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유승민이 제일 잘하더라고 요즘에. 아니 진짜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잘해요 지금. 완전히 지금 막 옳은 소리를 쪽쪽 하더라고. 그냥. 자, 정리하면 네. 핵심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누가 시켰냐, 왜 바꿨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누가 시켰냐는 용역회사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왜 바꿨냐라고 얘기할 때는 양평 국민이 원해서 즉 강화 IC를 내기 위해서 변경안을 택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이 드러난 거죠. BC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맞아요. 예, 변경해야 될 논리적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양평 국민이 원했다는 강화 IC를 내기 위해서 바꿨다라는 말은 국토부 스스로의 내규를 스스로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두 가지가 얼마나 황당한 수준으로 용역업체에 핑계를 대면서 김건희 땅이 있는 쪽으로 도로를 내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급조해서 만들어냈는지를 여지없이 증명한 근데 거죠. 아무튼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3대 지금 갈라치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자필 네. 구자필 본부장 이 세 가지 지금 갈라치기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 3대 갈라치기와 관련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뭐 핵폐기 수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뭐 이동관도 그렇고 정말 본인 스스로 그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그 내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한테. 근데 이제 뭐 항상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1시간을 하면 뭐 59분을 혼자 얘기한다고.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청하고 잘 들어야 민심을 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수사하고 감옥에 쳐넣고 범죄자들만 다루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알려내고 정말 이 정부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런 폭압의 정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앞으로도 더 많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국민들이 좀 더 깨어나고 또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서 더 많이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박유진 시의원 네. 우리 구자필 지금 후보 보령서천의 다코스 민주당의 다코스 이 구자필에 대해서 뭐 평가를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평가 마무리를 이렇게 30초로 정리해서 30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이 우아한 게 멋있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할 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마 우리 후보자님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후보자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명확한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나를 지지하는 국민에는 수산물 업자가 있었을 테고 부산 시민들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붕장어 먹방쇼를 찍은 거죠.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챙기고 안았어야 할 국민은 오송 참사 희생됐던 유가족들 먼저 찾아가서 석고대죄라도 모자랄 판인 거죠. 즉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권은 탄핵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앞장서 달라는 거죠.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무리 멘트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덕담 좀 해주라니까 좀 강하게. 이 덕담이 네네. 탄핵을 실현하는 순간 완전히 실현되는 거죠. 그렇게 약간 할 수 뭐 있도록 이 정치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박유진 시의원은 정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아무튼 구자필 덕담은 탄핵에 앞장서 달라. 뭐 말씀은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빌드업을 해서 더 할 말을 아까 치밀하게 준비해서.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잘 체계적으로 또 준비해서 더 말씀을 잘 드려볼게요. 좀- 첫날이라서 좀 말이 좀 저- 그렇네요. 적응 네. 좀 하셨어요? 뭐 이제 뭐 첫날이기 때문에 네. 적응은 됐는데 네. 아직도 여전히 정신이 없네요. 저는 딱 느껴져요. 보령에서부터 이제 혁신의 바람이 불러 일으켜지고 있고 그 보령의 혁신의 바람이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네. 실현시킬 것이다. 이렇게 아무튼 기대합니다. 뭐 첫 번째 네. 다코스 1호 다코스로 네. 제가 모셨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어찌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우리 구자필 본부장이 네. 민주당의 다코스, 민주당 집권을 위한 다코스로 맞다. 진짜 열심히 뛰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좀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구본기 TV, 구본기 구씨연대. 구시연대. 네, 뭐 구씨연대 잘해봐. 저런 얘기하면 꼭 그러던데 왜 고대는 빠지냐. 예, 아무튼 뭐 네. 다들 긴 시간, 뭐 1시간만 늘 하려고 하는데 이 1시간이 잘 안 돼요. 벌써 다 지나갔어요? 예. 뭐 혹시 뭐 아니요 별 마지막 뭐 그런 거 같고. 아쉬운 말 오늘 네. 뭐 진짜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뭐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주 출연을 시켜주시면 준비를 더 많이 와서 더 할 것이고요. 아까 우리 박유진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서 그런 윤석열 탄핵에 대한 내용들을 잘 그 지역에 맞게 조리 있게 그 지역 분들과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많이 만들도록 이 하겠습니다. 보령 서천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저희 아까 좀 시스템이 조금 보완해 갖고 영상으로 자주 그러시죠. 예. 연결하시죠. 그래서 보령 서천의 지역에 있는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현지 특파원을 한번 해보도록 네, 현지 하겠습니다. 이 보령 네. 서천의 충청의 민심을 전달하는 일종의 현지 톡파원. 특파원 하겠습니다. 네, 톡파원을 네. 해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리고요. 좀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언론 비상 시국회의가 언급한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과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건데 저는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임기 5년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진짜 겁이 없다. 진짜 겁이 없는 대통령이다. 라고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리 마무리하자.